그들은 오늘 밤 한 편의 영화처럼 압축한 멋진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봄꽃 책방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달러구트 꿈백화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앞전에 달러구트 꿈백화점 첫 번째 얘기를 들려드렸었는데 어느새 두 번째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기존 1편과 함께 베스트셀러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책이죠. 사실 책은 출간되자마자 바로 구입하고 읽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너무 바빠서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다가 이제서야 겨우 영상을 올리게 됐네요. 읽어드리기 전에 책 내용을 좀 얘기를 해드려야겠죠. 혹시 달러구트 꿈백화점 첫 번째 이야기를 읽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1편에서는 잠들어야만 입장할 수 있는 도시에 주인공 페니가 다양한 꿈을 판매하는 달러구트 꿈백화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처음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면 이번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일을 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주인공이 이제는 초보 직원에서 벗어나서 제법 능숙하고 한층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더 풍부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우쳐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책 표지는 1편과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 보랏빛 바탕이 돌고 좀 더 1편보다 밝은 느낌이긴 하네요. 그리고 1편은 얼마 전에 50만 부 기념 드림 에디션이라고 해서 윤다은 작가님인가요? 그 작가님의 그림으로 만들어진 표지로 판매가 됐었는데 한정판이었는지 지금은 종료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안쪽에는 1편에서는 없었던 이미혜 작가님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 프롤로그와 총 9개의 챕터, 2개의 에필로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중에서 마지막 9번째 챕터인 초대형 파즈마 파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초대형 파즈마 파티. 더위가 완전히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가을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다. 드디어 파즈마 파티의 첫날 아침이 환하게 밝았다. 만반의 준비를 끝낸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잔뜩 상기된 얼굴로 손님을 기다렸다. 자, 이제 이 문을 열면 파티가
정말로 시작되는 거야. 하나, 둘, 셋. 외도 아주머니가 가게 입구의 문을 활짝 바깥으로 열어 젖혔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직원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페니는 벅찬 마음으로 가게 입구에 섰다. 그들이 지난 몇 달 동안 준비한 장식과 알록달록한 부스, 전국에서 한달음에 달려온 푸드트럭이 질서정연하게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침실용 슬리퍼나 수면 양말만 신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쏟아져 나왔다. 평상복을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처음에는 잠옷 차림으로 밖에 나온 것을 어색해하던 사람들도 서로의 색다른 모습을 보면서 깔깔 웃으며 만족스러워했다. 그들은 도로 위에 잔뜩 나와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도 되는지 머뭇거렸다. 그러다 어느 중학생 무리가 새하얀 킹사이즈 침대에 올라가 베개 싸움을 시작한 것을 신호탄으로 모든 사람이 가족, 친구와 함께 근처의 침대를 찜해서 왁자지껄 떠들고 놀기 시작했다. 페니와 모테일이 떠나자마자 부스에 도착한 30대 중반의 남자 손님은 첫사랑과의 추억을 가리키면서 척데일에게 물었다. 정말 첫사랑이 꿈에 나오나요? 물론이죠. 손님은 오늘 밤 꿈속에서 소년 시절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남자는 부푼 기대를 안고 망설임 없이 꿈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남자는 꿈속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동네의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첫사랑과 같이 있었다. 같은 동네에 살던 두 사람은 하굣길에 늘 함께였다. 남자는 꿈속에서 그 시절 그때와 같은 마음으로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밤 공기의 감촉과 가로등의 불빛이 걷고 있는 두 사람을 감쌌다. 추억 속의 골목길과 닮았을 뿐 실제 모습과 다른 부분도 많았지만 꿈에서 그의 몰입감을 깰 정도는 아니었다. 두 사람은 책가방을 메고 팔이 닿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한 거리를 유지하고 걸었다. 특별한 화제가 없이도 둘 사이에 웃음소리와 실없는 말장난이 끊이질 않았다. 앞을 보며 걷다가 살짝 곁눈질로 보게 되는 여자의 옆모습이 사랑스러웠다. 하굣길은 버스로 10분 정도 걸리는 혼자 걷기에는 제법 먼 거리였는데 같이 얘기하면서 걷다 보면 중간에 길이 뚝 떨어져 나간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짧게 느껴졌다. 꿈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세 그녀의 집 앞에 도착하고 말았다. 이대로 목적지 없이 동네를 몇 바퀴는 더 돌아도
가시지 않을 만큼 진한 아쉬움이 두 사람을 맴돌았다. 그녀가 못내 아쉬운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남자의 마음속에서 강한 용기가 피어올랐다. 여자에게 한 발짝 다가가 볼 가까이 입술을 대려는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여자의 아버지가 나타났다. 남자는 그녀 아버지가 상황 파악을 하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는 것을 보자 당황하고 말았다. 여자는 남자를 급히 밀어냈고 남자는 불이 나게 골목을 달렸다. 남자는 골목을 내달리는 내내 학창시절 즐겨 신던 운동화의 밑창이 바닥과 맞닿는 느낌. 숨이 차서 헉헉거리며 교복 상의를 붙잡고 책가방을 고쳐매는 그 모든 감촉을 생생하게 느꼈다. 꿈속의 남자는 틀림없이 15년 전 고등학생이었다. 골목의 끝에서 도망치지 말고 당당하게 인사드릴 걸 하고 후회했던 그 감정마저도 당시의 남자와 똑같았다. 아침이 되어 자연스럽게 잠에서 깬 남자는 꿈에 나온 광경을 더듬으며 한참 동안 추억에 잠겨 있었다. 실제 추억을 바탕으로 한 꿈이라 평소에 꿨던 다른 꿈처럼 일어나자마자 머릿속에서 연기처럼 사라지지도 않았다. 기억을 떠올리는 수준을 넘어서 이렇게나 생동감 넘치게 체험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다 잊은 줄만 알았는데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절을 예고 없이 꿈에서 만난 기쁨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앞으로만 흘러가는 인생에 이런 깜짝 선물이 또 어디 있을까? 나름대로 파티를 신나게 즐기고 있는 모텔과는 달리 페니의 머릿속은 날이 지날수록 걱정으로 뿌옇게 흐려지고 있었다. 파티는 큰 문제 없이 성황리에 치러지고 있었지만 녹틸루카 세탁소에서 따로 초대장을 전달했던 330번, 620번 손님이 아직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대로 파티가 끝날 때까지 손님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영영 단골 손님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페니를 불안하게 했다. 꿈 백화점의 1층 로비에 전설의 꿈 제작자들이 추억을 테마로 만들어 온 꿈들이 진열됐다. 한 발 늦게 마련한 탓에 손님이 생각보다 많이 모이지 않자 모테일이 자진해서 손님을 모셔오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백화점 밖으로 나갔다. 그는 지나가는 손님들을 일일이 붙잡아 말 그대로 추억팔이를 하기 시작했다. 손님,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꿈에는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회수할 수 있는 꿈값이 있을 것, 즉 감정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 둘째, 다시 봐도 좋은 영화처럼 다시 꿔도 의미가 있을 것. 셋째, 꿈꾸는 사람 개개인을 위한 맞춤 형태일 것.
이 모든 걸 완벽하게 만족하는 단 하나의 꿈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추억이에요. 추억. 그는 파티의 테마를 정할 때 직원들끼리 나누었던 이야기를 똑똑하게 활용했다. 그냥 지나치려던 사람들이 백화점 안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었는데 사실 모텔의 얘기를 듣고 들어왔다기보다는 그의 요란한 몸짓과 말투 때문에 가게 안에는 더 재밌는 행사가 있을 줄 알고 착각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아 보였다. 그냥 있기엔 너무나 아까운 추억들, 갖고 있던 기억들마저 모조리 떠올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갔다 올 수 있는 기회. 달러구트 꿈 백화점으로 지금 당장 오세요. 그래도 모테일의 이 멘트만큼은 손님들의 구매욕을 제대로 자극한 것 같았다. 그럼 우리도 한번 사볼까? 사람들이 줄지어 그들이 준비한 꿈을 사기 시작했다. 아이가 있는 젊은 부모들이 주로 아가넵 코코의 꿈을 샀고,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은 그리운 이와의 재회를 기대하며 도제의 꿈을 샀다. 페니는 사람들 중에서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반가운 얼굴을 발견했다. 녹틸루카 세탁소에서 만났던 330번 손님과 620번 손님이었다. 페니는 그들이 야스누즈 오트라가 만든 꿈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 그제야 안도했다. 그들은 오늘 밤 길었던 지난 세월을 한 편의 영화처럼 압축한 멋진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은퇴 후 무기력증에 빠졌던 여자는 꿈속에서 아주 평범했던 하루하루를 되새기고 있었다. 출근 시간에 맞춰 힘겹게 일어나고 주말에는 힘든 평일을 보상받듯이 달콤한 늦잠을 자려다가 애들이 찾는 소리에 남편과 함께 벌떡 일어나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우당탕 난리를 피우며 바쁘게 출근을 준비하고 나가는 길에 쓰레기를 버리다가 마주치며 인사하던 이웃의 얼굴도 등장했다. 남편과 함께 아이들이나 집안의 대소사에 관해 함께 의논하고 번갈아 등장하는 기쁜 일과 걱정스러운 일에 웃고 울면서 서로를 다독이던 순간도 섞여 있었다.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흐리면 흐린 대로 이유를 찾아가며 그날에 어울리는 음식을 차려 먹고 철마다 피어나는 꽃과 제철 음식에 감사하던 일상도 매끄럽게 흘러갔다. 회사 생활에서 있었던 성취의 순간과 실망스러운 순간, 동료들과 나누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시간순으로 나타났다. 꿈속의 여자는 신혼살림을 마련했던 단칸방에서도 다시 살았고, 첫 아이를 낳고 이사했던 2칸짜리 녹색 대문집에서도 살았다. 누워서 보는 천장의 울퉁불퉁한 부분과
서서 샤워할 때 바라보던 특이한 무늬의 타일까지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실제로 각 장면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찰나였다. 하지만 등장하는 모든 장소가 여자가 충분히 머물렀던 인생의 거점이었으므로 잠든 여자는 꿈을 꾸면서 그와 관련한 많은 기억을 함께 떠올릴 수 있었다. 여보, 어제 꿈에 우리 예전에 살던 집이 보이더라. 우리 예전에 살던 방 2칸짜리 2층에 주인이 살던 녹색 대문집 기억나? 잠이 섞인 여자는 남편에게 말했다. 남편은 일찌감치 일어나 맨손 체조를 하고 있었다. 남편의 까맣게 염색한 머리 밑에 뽀얗게 흰머리가 다시 자라고 있었다. 녹색 대문집? 당연히 기억나지. 그 집 주인 이름이랑 월급날 시켜 먹던 치킨집 전화번호까지 기억해. 나도 가끔 거기 살던 때가 꿈에 나와. 당신이 그 집에서 이사 나올 때 많이 울었지. 내가 더 넓은 집으로 가는데 왜 우냐고 물으니까 싱글벙글 웃다가 갑자기 또 걸레질 하다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그랬잖아. 큰애가 당신한테 엄마 울지 마 하면서 같이 울던 게 눈에 선해. 이사 가느라 대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온 동네가 떠나가라고 목청껏 울었잖아. 남편이 여자의 옆에 걸터 앉아서 옛 생각을 하며 웃었다. 그땐 왜 그랬나 몰라. 짐을 다 드러내고 나니까 내 목소리랑 당신 목소리가 텅 빈 집 안에 울리는데 그게 너무 이상하고 싫은 거야. 내가 거기서 밥 먹고 당신이랑 떠들고 애들 재우고 청소하느라 돌아다니고 웃고 울고 했던 추억들이 짐이랑 같이 몽땅 드러내진 것 같더라고. 그리고 그 집한테 너무 고마웠어. 우리 가족이 제일 고생했을 때잖아. 이사 갈 때까지 잘 품어준 게 고마워서 울었나 봐. 맞아. 참, 우리가 제일 처음 살았던 집도 기억해? 내가 총각 때 혼자 살던 코딱지만한 월세방 말이야. 정말 벽이랑 천장이랑 바닥밖에 없는 초라한 집이었어. 그땐 당신한테 같이 살자고 보여주기도 부끄러운 집이었는데 난 사실 그 집도 그리워. 그 외에 여름에 이불 빨래가 안 말라서 덜 마른 이불 위에 잠깐 누워서 시덥잖은 얘기하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렸잖아. 나는 그 기억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남편은 여자보다 더 신나서 얘기를 이어갔다. 참 별걸 다 기억한다. 그러고 보면 큰맘 먹고 값비싼 호텔에서 묵었던 날은 조식이 맛있었다는 거 외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 날도 아닌 평범한 날에 우리 애들이랑 김밥 만들어 먹고 호박전 부쳐 먹었던 건 왜 이렇게 생생할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참 재미나게도 살았다. 그래, 재미나게 오래 잘 살아왔지. 당신이랑 내가 함께 지낸 지 정말 오래됐어. 그래서 지겨워? 여자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으이구, 또 그런다. 지겹긴 뭐가 지겨워. 내 추억이 당신 추억이라서 좋다는 뜻이지. 남편이 여자의 손등이 위에 손을 포개고 토닥였다. 언제나 인생은 99.9%의 일상과 0.1%의 낯선 순간이었다. 이제 더 이상 기대되는 일이 없다고 슬퍼하기엔 99.9%의 일상이 너무도 소중했다. 계절이 바뀌는 것도, 외출했다 돌아오는 길도, 매일 먹는 끼니와 매일 보는 얼굴도. 그제야 여자는 내 삶이 다 어디로 갔냐 묻는 것도, 앞으로 살아갈 기쁨이 무엇인지 묻는 것도 실은 답을 모두 알고 있는 질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파자마 파티를 다녀간 사람들의 수만큼 다양한 추억들이 각자의 꿈속에 나타났다. 그것들은 분명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지만 일부러 꺼내보지 않으면 곰팡내 나는 책장에 언제까지나 모셔져 있을 법한 옛날 사진첩 같은 머릿속 한쪽 구석의 기억들이었다. 저런 애랑은 평생 가도 못 친해지겠다고 생각했던 지금 절친과의 첫 만남의 장면도, 늘 만감이 교차하던 고단한 날들의 퇴근길 풍경도. 사람들은 각자 다른 추억을 마주했지만 공통점이 딱 하나 있었다. 어떤 기억도 추억이 되고 나니 사소한 기쁨과 슬픔 따위는 경계가 흐려지고 그 자체로 아름다웠다. 이 추억은 분명 내 것이 맞는데 어디에 있다가 어젯밤 꿈에 다시 돌아온 걸까? 파티에 다녀간 사람들은 꿈에서 깬 뒤 오랜만에 지난 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페니는 고단한 몸을 이끌고 가게로 돌아왔다.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질 것 같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과 맞닥뜨렸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썸머와 모그베리는 아직도 성형 테스트를 해주느라고 눈꽃 뜰 새가 없었다. 외부 손님들까지 줄을 설 정도로 뜻밖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그때 초록색 옷을 입은 민원 관리국의 직원들도 줄을 서서 와글와글 잡담을 나누며 웃고 있었다. 그들은 민원 관리국 안에서 봤을 때와는 다르게 무척 들떠 보였다. 페니는 줄 서 있는 사람들을 요리조리 피해 프런트에 서 있는 달러구트의 옆에 섰다. 달러구트님도 성형 테스트를 해보셨나요? 달러구트님이라면 역시 세 번째 제자 유형으로 나오겠죠? 물론 해봤지. 여러 번 해봤어. 모그베리가 자그마치 5번이나 테스트를 해줬단다. 그때마다 다른 유형으로 나오더구나. 정말요? 그거 의외네요. 저는 2번째 제자 유형이에요. 아마 지금에도 그대로일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도 아틀라스님의 동굴과 막심씨가 하는 일을 좋아하긴 하지만 정말로 2번째 제자 유형의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만큼
또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막심 씨는 지난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악몽을 만들잖아요. 아틀라스님은 평생 동굴에 살면서 추억을 가꾸고 있고요. 두 분 다 소신 있게 일하고 계시지만 어쩐지 외로운 일인 것 같아서요. 페니는 조금 전 드림캐쳐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막심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말했다. 내 생각엔 과거를 중시하는 그들의 성향과 외로움은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구나. 나도 막심이 처음 동굴 밖으로 나와서 악몽 제작소를 차렸을 때는 조금 걱정했어. 혼자서 외로울 것 같았거든. 그런데 너도 봤다시피 올해 니콜라스와 막심이 죄책감을 담은 포춘 쿠키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놓였어.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할 사람을 스스로 찾았다는 거니까. 그럼 더 이상 외로울 리가 없지. 아틀라스도 마찬가지야. 녹틸 루카들과 함께 일하고 있잖아. 나도 올해 페니 너와 같은 목표를 가진 덕분에 외롭지 않고 든든했어. 네 덕분에 많은 단골 손님을 되찾은 것 같아. 정말 수고 많았어, 페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성향 테스트 말인데, 테스트 결과로 네 성향을 딱 잘라 구분 지을 필요는 없어. 이건 그러라고 만든 게 아니야. 달러구트가 겉옷 주머니에서 새 것처럼 보이는 성향 테스트 카드를 꺼냈다. 달러구트님도 그걸 갖고 계셨어요? 제작하는데 참여도 했어. 기념으로 몇 개를 받았지. 책을 사면 덤으로 주는 상품치고는 아주 잘 만든 물건이지? 자, 여기 케이스 바닥을 보렴. 그는 카드 케이스를 뒤집어 바닥면을 페니에게 보여줬다. 지금의 행복에 충실하기 위해 현재를 살고 아직 만나지 못한 행복을 위해 미래를 기대해야 하며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행복을 위해 과거를 되새기며 살아야 한다. 이 테스트 카드는 고유한 성향을 알아보는 도구가 아니야.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손쉽게 확인하는 도구지. 테스트할 때마다 결과가 바뀌는 게 오히려 당연해. 달러구트가 케이스에서 카드를 꺼냈다. 완전히 겹쳐있는 카드는 현재의 조각을 품에 간직한 시간의 신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불투명하게 겹쳐진 카드가 어렴풋하게 빛을 튕겨내며 뿌연 거울처럼 페니를 비췄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 세 제자가 세 명의 각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시절에 따라 변하는 사람의 세 가지 모습이 아닐까 하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내 시간이 오롯이 존재하기에 시간의 신은 나 자신이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나인 게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아?
와, 정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페니는 현재와 과거, 미래 모두를 가졌다는 충만함으로 몸이 기분 좋게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손님들도 우리도 전부 마찬가지야.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가 있고 과거에 연연하게 될 때가 있고 또 앞만 보며 달려나갈 때도 있지. 다들 그런 때가 있는 법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한단다. 사람들이 지금 당장 꿈을 꾸러 오지 않더라도 살다 보면 꿈이 필요할 때가 생기기 마련이거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달러구트님, 준비한 꿈들이 전부 매진되고 있어요. 이게 다 제가 밖에서 열심히 손님을 모았기 때문이에요. 내년 연봉 협상 때 잊으시면 안 돼요. 모테일이 멀리서 소리쳤다. 모테일은 여전히 기운이 넘치는구나. 이런 이벤트 한 번으로 모든 단골 손님이 당장 돌아오지는 않을 거야. 여전히 민원 관리국에도 또 세탁소에도 사람들이 많겠지. 하지만 우리는 갖가지 꿈을 마련해 놓고 그저 기다리면 된단다. 그건 다들 그럴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쵸? 그때 프런트에 다가온 손님이 페니와 달로구트에게 눈인사를 보내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했었다. 손님은 빈손이었다. 손님, 마음에 드는 꿈을 찾지 못하셨나요? 네, 오늘은 어쩐지 꿈을 안 꾸고 자도 좋을 것 같아서요. 손님이 겸연쩍게 씩 웃었다. 맞아요. 그런 날도 있죠. 페니가 여유롭게 대답했다. 가게 점원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외네요. 저를 붙잡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손님이 나가던 걸음을 멈추고 페니를 돌아보며 말했다. 급할 거 없죠. 우린 매일 만날 거잖아요. 페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그 표정이 옆에 있는 달러구트의 표정과 제법 닮아 있었다. 손님, 꿈 백화점은 항상 여기 있을 거예요. 달러구트 꿈 백화점 두 번째 이야기 읽어드렸습니다. 1편에 이어서 따뜻하고 몽환적인 그런 느낌은 여전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중에서도 초대형 파자마 파티를 읽어드린 이유는 그 이야기의 키워드가 추억이었잖아요. 우리는 현재 또는 미래에 이루고 싶은 일을 꿈꾸기를 희망하기도 하지만 또 사람한테 추억이라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 원천이 된다고 할 만큼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죠. 어릴 때는 잘 모르다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더 크게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다시는 가질 수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느낄 수도 돌아갈 수도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기 추억을 꿈꾸는 사람들 각각의 얘기에서 나의 추억이 같이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어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분명 그 당시에는 힘들었었더라도 지나고 나면 그것마저도 그 자체로 그냥 아름답게 여겨지고, 그런 게 추억이라는 힘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특유의 아련함과 그리움이 자꾸만 몽글몽글하게 만드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가슴 깊이 그리운 추억이 있으시다면 오늘 밤 꿈엔 꼭 그 추억과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